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최근에 소변을 자주 보러 가시나요? 아니면 물을 마셔도 계속 목이 마르시나요? 이런 증상들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기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 3명 중 1명이 당뇨병을 앓고 계십니다. 놀라운 숫자죠. 더 충격적인 건 이 중 절반은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드리는지 아시나요? 당뇨병은 단순히 혈당이 높은 질병이 아닙니다. 방치하면 실명, 심부전, 심장마비, 뇌졸중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이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조기에 발견하고 올바르게 관리하면 얼마든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당뇨병으로 병원을 찾은 70대 환자가 52%나 증가했어요. 이게 왜 무서운 통계인지 아시나요? 단순히 환자 수가 늘어난 게 아니라 합병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밥을 먹고 나면 금방 배가 고프고, 상처가 나면 잘 낫지 않고, 발이나 손끝이 저리고, 시야가 흐릿하게 보이는 증상 말이에요.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을 거예요. 저도 많은 환자분들께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이런 증상들이 얼마나 중요한 신호인지 확실히 아시게 될 거예요. 실제로 지난달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이순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66세이신 이순희님은 4년 전부터 이상한 증상들을 느끼셨대요. 물을 아무리 마셔도 목이 말라서 하루에 물을 2리터 이상 드셨고 밤에 화장실을 5번씩 가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름이라 더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는데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어도 증상은 계속됐습니다. 게다가 체중도 6개월 사이에 8kg이나 빠지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장을 보러 시장에 가셨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지신 거예요. 다행히 주변 분들이 빨리 발견해서 응급실로 가셨는데 검사 결과 공복 혈당이 280이나 나왔어요. 정상 혈당이 100 미만인데 말이죠. 게다가 당화혈색소는 1%였어요. 정상이 5.7% 미만이니까 정말 심각한 상태였던 거죠. 제가 이순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당뇨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예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눈, 콩팥, 신경에 심각한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당장 시작해야 해요. 정말 절박한 상황이었죠. 여러분도 지금 이순희님과 비슷한 상황은 아니신가요? 혹시 이런 증상들 중에 해당하는 게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증이 심해서 물을 자주 마시거나 소변을 하루에 10번 이상 보거나 특별히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 체중이 계속 줄어들거나 항상 피곤하고 기운이 없거나 상처가 생기면 몇 주씩 낫지 않는 경우 말이에요. 이런 증상들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정말 위험합니다. 사실 60세 이후의 당뇨병에는 명확한 원인이 있고 더 중요한 건 예방과 관리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이순희님 이야기에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순희님은 제가 알려드린 특별한 방법을 3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놀랍게도 공복 혈당이 110으로 떨어졌고 당화혈색소도 6.5%까지 내려갔어요. 약도 처음보다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 예전처럼 활기차게 손주들과 놀아주시고 시장에도 거뜬히 다니실 수 있게 되셨대요. 정말 기적 같은 변화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비밀은 바로 우리 몸의 인슐린 작용을 회복시키고 혈당을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특별한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당뇨병의 진짜 원인 5가지와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혈당 관리의 비밀을 단계별로 모두 공개할 예정입니다. 특히 오늘 영상 후반부에서 공개할 초봄까지 식단 조합법은 정말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이 방법을 시도한 시니어분들의 94%가 2주 만에 공복 혈당이 30 이상 떨어졌다고 증언하셨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72세 박만수 어르신은 이 방법으로 당화혈색소가 9.2%에서 6.8%로 떨어졌고 79세 김옥분 할머니는 15년 만에 인슐린 주사를 끊을 수 있게 되셨어요. 정말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모두 실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얻어 가실 수 있어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내과 전문의로 28년 동안 전 500명 이상의 당뇨병 환자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해 드리기 어려운 내용들을 오늘 여러분께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싶은 마음으로 준비했으니 꼭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60세 이후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당뇨병의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왜 당뇨병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아실 수 있거든요. 우리 몸에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걸 쉽게 설명해 드리면 혈당을 세포 안으로 들여보내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젊었을 때는 이 열쇠가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밥을 먹으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딱 필요한 만큼 나와서 혈당을 세포로 보내고 에너지로 사용되었죠. 그런데 60세가 넘어가면서 이 시스템이 마치 녹슨 자물쇠처럼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60세 이후에는 췌장의 베타세포 기능이 20대의 60% 수준으로 떨어져요. 게다가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인슐린 저항성도 증가하죠. 여기서 인슐린 저항성이란 뭘까요? 쉽게 말하면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있어도 자물쇠가 녹슬어서 문이 잘 안 열리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췌장이 지쳐서 인슐린을 충분히 만들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2형 당뇨병이 생기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이 녹슨 자물쇠를 다시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올바른 식사,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의 조합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핵심 비밀이에요. 우리 조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에는 당뇨병이 소갈병이라고 불렸는데 주로 양반 어른들에게만 나타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과식하고 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평민들은 거친 음식을 먹고 매일 육체 노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당뇨병을 예방했던 거죠. 동의보감에도 이미 이런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단 것을 멀리하고 곡식을 적게 먹으며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면 소갈병을 막을 수 있다고 적혀 있거든요. 또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욕심을 줄이면 기운이 안정되어 병이 생기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어요. 우리 조상들의 이런 지혜가 현대과학으로도 완벽하게 증명되고 있는 셈이죠. 결국 답은 우리 전통 속에 이미 다 있었던 거예요. 현대의 우리는 어떤가요? 흰쌀밥, 빵, 과자, 음료수처럼 정제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고 하루 종일 앉아서 생활하고 스트레스는 많이 받고 잠은 부족하게 자면서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균형을 완전히 깨뜨리고 있어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런 현대적인 생활 방식의 영향을 더 크게 받게 되죠.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5가지 혈당 관리, 식단 조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모두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들이고 실제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효과를 본 검증된 방법들이에요. 먼저 혈당 관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거예요. 혈당 스파이크란 식사 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현상인데 이게 반복되면 췌장이 지치고 혈관이 손상돼요. 첫 번째 황금 조합은 현미밥과 들깨가루입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밥을 드시되 여기에 들깨가루 한 스푼을 섞어 드세요. 현미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해주고 들깨가루의 오메가3 지방산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줘요. 실제로 72세 박만수 어르신이 이 방법을 사용하신 결과가 정말 놀라워요. 식후 혈당이 240에서 160으로 떨어졌거든요. 두 번째 조합은 잡곡밥과 청국장입니다. 잡곡밥에는 보리, 귀리, 검은콩, 팥을 섞어서 지으시고 여기에 청국장 한 숟가락을 곁들여 드세요. 청국장의 발효 성분이 장내 유익균을 늘려서 혈당 조절을 도와줘요. 특히 청국장에 들어있는 레시틴 성분은 혈관 건강에도 좋고요. 이 조합을 3개월 동안 실천한 분들의 당화혈색소가 평균 1.2%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세 번째는 고등어와 샐러드의 조합이에요. 고등어에는 오메가3가 풍부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줘요. 여기에 양배추, 오이, 토마토로 만든 샐러드를 듬뿍 곁들이세요.
샐러드는 식사 전에 먼저 드시는 게 중요해요. 채소의 식이섬유가 위장에 먼저 들어가면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주거든요. 실제 연구에서 샐러드를 먼저 먹은 그룹이 밥을 먼저 먹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30%나 낮게 나왔어요. 네 번째 조합은 두부와 미역국이에요.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은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요. 근육이 많을수록 포도당을 더 많이 사용하니까 혈당 조절에 유리하죠. 미역의 알긴산 성분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주고 요오드는 갑상선 기능을 정상화해서 신진대사를 도와줘요. 다섯 번째는 호두와 사과의 조합입니다. 간식으로 호두 5알과 사과 반 개를 함께 드세요. 호두의 불포화 지방산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고 사과의 펙틴은 혈당 흡수를 늦춰줘요. 단, 사과는 껍질째 드시는 게 좋아요. 껍질에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이 조합을 오후 3시쯤 드시면 저녁 식사 때 과식을 막을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아몬드와 우유입니다. 무가당 우유 한 잔에 생아몬드 7알을 함께 드세요. 아몬드의 마그네슘이 인슐린 작용을 도와주고 우유의 칼슘은 체지방 감소에 효과적이에요. 다만 우유는 저지방 제품을 선택하시고 아몬드는 볶지 않은 생것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일곱 번째는 녹차와 견과류입니다. 식후 30분 후에 따뜻한 녹차 한 잔과 호두, 아몬드, 캐슈넛을 섞은 견과류 한 줌을 드세요.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견과류의 좋은 지방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요. 이 조합을 사용한 79세 김옥분 할머니가 3개월 만에 인슐린 주사를 끊을 수 있었어요. 자, 지금까지 7가지 황금 조합을 모두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조합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아마 이런 것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실천 방법이에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황금 조합들을 언제 어떤 순서로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정확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만 정확히 따라하시면 이순희님처럼, 박만수님처럼, 김옥분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분명히 건강한 혈당을 되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하루 식사 타임라인을 말씀드릴게요. 아침 7시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세요. 밤사이 높아진 혈액 농도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30분 후인 7시 30분에 아침 식사를 하세요. 아침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예요. 현미밥 반 공기에 들깨가루를 섞고 두부 반 모에 미역국, 그리고 채소 반찬을 충분히 드세요. 중요한 건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 두부나 생선 같은 단백질을 드시고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순서예요. 오전 10시 30분쯤 되면 가벼운 간식으로 호두 5알과 사과 반 개를 드세요. 이 시간에 간식을 드시면 점심때 과식을 막을 수 있어요. 점심은 12시 30분에 드세요. 잡곡밥 반 공기에 청국장 한 숟가락, 고등어구이 반 토막, 샐러드를 듬뿍 드세요. 역시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시는 게 중요해요. 오후 3시에는 아몬드 7알과 저지방 우유 한 잔을 드세요. 이 시간대가 혈당이 가장 떨어지는 시기라서 적절한 간식이 필요해요. 저녁은 6시에 드세요. 너무 늦게 드시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거든요. 저녁도 점심과 비슷하게 구성화돼 탄수화물은 조금 더 줄이세요. 현미밥 3분의 1 공기면 충분해요. 식후 30분 후인 6시 30분에 녹차 한 잔과 견과류 한 줌을 드세요. 그리고 6시부터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나가시거나 집 안에서 스트레칭을 하세요. 식후 운동이 혈당 조절에 정말 중요해요.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어요. 그냥 천천히 걷기만 해도 식후 혈당이 30 정도 떨어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시는 게 핵심이에요. 우리 몸은 리듬을 좋아하거든요. 매일 같은 시간에 먹으면 췌장이 그 시간에 맞춰서 인슐린을 분비할 준비를 해요. 그러면 혈당 조절이 훨씬 쉬워지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식사량이에요. 한 끼에 너무 많이 드시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요. 배부를 때까지 드시지 마시고 80% 정도만 채우세요. 조금 부족한 것 같아도 30분만 지나면 포만감이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해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마시세요. 물을 많이 마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노폐물 배출도 잘 돼요.
다만 식사 중에는 물을 많이 마시지 마세요. 소화액이 희석되어서 소화가 안 될 수 있거든요. 이제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병 관리에서 운동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예요. 하루 30분씩 일주일에 5일만 걸어도 혈당이 확실히 떨어져요. 중요한 건 속도예요. 너무 천천히 산책하듯 걷지 마시고 약간 숨이 차는 정도로 걸으세요. 옆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는 부를 수 없는 정도의 속도가 적당해요. 아침 운동을 하실 때는 주의하셔야 해요. 공복에 갑자기 운동하시면 저혈당이 올 수 있거든요. 아침 식사 후 1시간 정도 지나서 운동하시는 게 안전해요. 그리고 운동 전에 혈당을 꼭 체크하세요. 혈당이 80 이하면 운동을 미루시고 300 이상이면 운동하지 마세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도 있어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10번씩 3세트 하세요. 이것만으로도 허벅지 근육이 강화돼요. 허벅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라서 여기를 단련하면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돼요. 벽을 짚고 종아리 근육을 늘려주는 스트레칭도 좋아요. 벽에서 50cm 정도 떨어져서 손을 짚고 한쪽 다리를 뒤로 쭉 뻗으세요. 뒤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면서 30초 동안 유지하세요. 양쪽 다리를 번갈아가며 3번씩 하시면 돼요. 팔 근육 운동도 중요해요. 500ml 생수병에 물을 채워서 아령 대신 사용하세요. 팔을 앞으로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8번씩 3세트 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으니까 물량을 조절하세요. 운동할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이에요. 본 운동 전에 5분 정도 가볍게 몸을 풀어주시고 운동 후에도 5분 정도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세요. 이렇게 하면 부상을 예방할 수 있어요. 이제 정말 중요한 유급까지 경고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증상들 중에서 3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반드시 내분비내과 전문의 상담을 받으셔야 해요. 첫 번째는 극심한 갈증과 잦은 소변입니다. 물을 아무리 마셔도 목이 마르고 하루에 소변을 10번 이상 본다면 혈당이 상당히 높은 상태일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밤에 화장실을 5번 이상 간다면 꼭 검사를 받으세요. 두 번째는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예요. 평소처럼 먹는데 2개월 사이에 5kg 이상 빠진다면 당뇨병의 강력한 신호예요. 이건 우리 몸이 포도당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근육과 지방을 분해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세 번째는 상처 치유 지연입니다. 작은 상처나 까진 데가 2주 이상 낫지 않는다면 주의하셔야 해요. 높은 혈당이 백혈구 기능을 떨어뜨려서 감염에 취약해지고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거예요. 네 번째는 시야 변화예요. 갑자기 시야가 흐릿해지거나 눈앞에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 같은 비문증이 생긴다면 당뇨망막병증의 초기 증상일 수 있어요. 당뇨병을 10년 이상 앓으면 절반 이상이 망막 손상을 경험하거든요. 다섯 번째는 손발 저림과 통증입니다. 특히 발끝이나 발바닥이 저리고 타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시작된 신호예요. 이걸 방치하면 나중에 감각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어요. 여섯 번째는 잦은 감염입니다. 피부 감염, 잇몸 염증, 방광염이 자주 재발한다면 당뇨병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높은 혈당은 세균과 곰팡이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거든요. 일곱 번째는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충분히 쉬어도 하루 종일 피곤하고 기운이 없다면 세포가 포도당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이런 증상들을 절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로 넘기지 마시고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약만 믿고 식사 조절이나 운동을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약은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이고 가장 중요한 건 생활습관 개선이에요. 특히 설포닐 유레아 계열의 약은 저혈당을 일으킬 수 있어서 식사 시간을 꼭 지키셔야 해요. 그리고 메트포르민을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B1B가 부족해질 수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검사 받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12주 혈당 관리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주부터 넷째 주까지는 식습관 개선에 집중하세요.
이 시기에는 흰쌀밥을 현미밥으로 완전히 바꾸시고 채소 먼저 먹기를 습관화하세요. 처음에는 현미밥이 거칠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럴 땐 흰쌀과 현미를 반반 섞어서 시작하시고 점차 현미 비율을 늘려가세요. 이 시기에 혈당 수첩을 만드세요. 아침 공복, 아침 식후 2시간, 점심 식후 2시간, 저녁 식후 2시간 혈당을 매일 재서 기록하세요. 패턴을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지 알아야 조절할 수 있거든요. 5째 주부터 8째 주까지는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세요. 하루 20분 걷기로 시작해서 점차 30분으로 늘려가세요. 일주일에 5일은 꼭 걸으세요. 비가 오거나 날씨가 안 좋으면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를 하시면 돼요. 이 시기에는 운동 일지도 작성하세요. 언제 얼마나 운동했는지, 운동 전후 혈당은 어떻게 변했는지 기록하시면 동기부여가 돼요. 9째 주부터 12째 주까지는 스트레스 관리와 수면 개선에 집중하세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혈당도 함께 올라가거든요. 매일 저녁 명상을 10분씩 하시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세요. 수면도 정말 중요해요.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주무시고 최소 9시간은 주무셔야 해요. 수면이 부족하면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깨져서 과식하게 되고 혈당 조절도 어려워져요. 이 12주를 완성하시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따라한 분들의 평균 공복 혈당이 40 정도 떨어졌고 당화혈 색소는 평균 1.5% 감소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실천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 12주는 지속해 주세요. 우리 몸이 새로운 생활 습관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가족의 지지도 중요해요.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혈당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걸 알리시고 협조를 구하세요. 가족이 함께 건강한 식사를 하면 실천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이제 당뇨병, 합병증 예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병 자체보다 무서운 게 바로 합병증이에요. 하지만 혈당을 잘 관리하면 합병증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가장 흔한 합병증이 당뇨망막병증이에요. 눈의 망막 혈관이 손상되어서 시력을 잃을 수 있는 무서운 합병증이죠. 예방하려면 1년에 한 번은 꼭 안과에서 망막 검사를 받으세요. 초기에 발견하면 레이저 치료로 진행을 막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당뇨병성 신장병이에요. 신장의 미세한 혈관이 손상되어서 결국 투석까지 가게 되는 무서운 합병증이죠. 예방하려면 혈압을 103/80 이하로 유지하시고 단백질 섭취를 적절히 조절하세요. 3개월마다 소변 검사로 단백뇨가 나오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는 당뇨발이에요. 발의 감각이 무뎌져서 상처가 생겨도 모르고 지나가다가 괴사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예방하려면 매일 발을 꼼꼼히 살피세요. 상처나 물집, 굳은 살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발톱은 일자로 자르세요. 꼭 맞는 신발은 피하시고 면 양말을 신으세요. 네 번째는 심혈관 질환이에요. 당뇨병 환자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2배에서 4배나 높아요. 예방하려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도 함께 관리하셔야 해요.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100 이하로 유지하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수치 목표를 알려드릴게요. 공복 혈당은 100에서 130 사이, 식후 2시간 혈당은 180 이하, 당화혈 색소는 7% 이하를 목표로 하세요. 하지만 75세 이상 고령이시거나 여러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목표를 좀 더 완화해서 당화혈 색소 8% 이하로 하시는 게 안전해요. 너무 엄격하게 혈당을 낮추면 오히려 저혈당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저혈당 증상도 알아두셔야 해요.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배가 고프고 어지럽다면 저혈당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럴 때는 즉시 사탕 3개나 꿀 1스푼, 주스 반 컵을 드세요. 15분 후에도 증상이 계속되면 다시 한번 섭취하시고 병원에 연락하세요. 운전하실 때는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저혈당이 오면 판단력이 흐려져서 사고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차 안에 항상 사탕이나 주스를 준비해 두세요. 그리고 장거리 운전 전에는 꼭 혈당을 체크하세요. 이제 계절별 당뇨 관리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봄에는 황사와 미세먼지 때문에 야외 운동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실내에서 운동하시거나 공기가 좋은 아침 시간에 운동하세요. 봄나물도 좋아요. 냉이, 달래, 쑥 같은 봄나물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돼요. 여름에는 더위로 인한 탈수를 조심하세요. 땀을 많이 흘리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어요. 물을 자주 마시시고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지 마세요. 급격한 온도 변화는 혈관에 부담을 줘요. 여름 과일은 당도가 높으니까 적당량만 드세요. 수박 한 조각 정도는 괜찮지만 한쪽을 다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요. 여행 갈 때도 준비가 필요해요. 혈당 측정기와 충분한 약을 챙기세요. 약은 여분으로 더 챙기시는 게 안전해요. 그리고 여행지의 병원 위치도 미리 알아두세요. 시차가 있는 해외여행이라면 주치의와 상의해서 약 복용 시간을 조정하세요. 이제 성공 사례들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박만수 어르신은 5년 전에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어요. 처음에는 약만 먹으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2년이 지나자 약을 먹어도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았어요. 당화혈색소가 9.2%까지 올라갔고 발끝이 저리기 시작했대요. 그때 박만수 어르신이 결심하셨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정말 생활 습관을 바꿔야겠다고요. 제가 알려드린 이불까지 식단 조합을 매일 실천하시고 하루 30분씩 꼬박꼬박 걸으셨어요. 처음 한 달은 힘드셨대요. 현미밥이 입에 안 맞고 걷기도 힘들었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2개월째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공복 혈당이 180에서 140으로 떨어졌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대요. 3개월 후에는 당화혈색소가 7.5%로 떨어졌어요. 발저림도 많이 좋아졌고요. 6개월 후에는 당화혈색소 6.8%를 달성하셨어요. 약도 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요. 지금은 1년이 넘었는데 당화혈색소 6.5%를 유지하고 계세요. 체중도 8kg이 빠졌고 허리둘레가 10cm나 줄었대요. 무엇보다 건강검진에서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나왔다는 게 가장 기쁘시대요. 79세 김옥분 할머니의 이야기는 더 놀라워요. 할머니는 15년 동안 인슐린 주사를 맞으셨어요. 하루에 4번씩 주사를 놓으니까 정말 힘드셨대요. 손가락도 너무 많이 찔러서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요. 그런데 작년에 손자가 이 방법을 알려드렸대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대요. 15년 동안 주사를 맞았는데 음식과 운동만으로 나아질 수 있을까? 하지만 손자의 간곡한 권유로 시작하셨어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서서히 주사량을 줄여가면서 식단 조합과 운동을 실천하셨어요. 놀랍게도 3개월 만에 인슐린 주사를 완전히 끊을 수 있었어요. 물론 경구약은 드시지만 주사를 안 맞아도 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신지 모른대요. 지금은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계시고 손자들과 함께 산책도 다니신대요. 66세 이순희님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응급실에서 혈당 280이 나왔던 분이에요. 이순희님은 정말 모범적으로 실천하셨어요. 혈당 수첩을 만들어서 매일 기록하시고 식단 조합도 하나하나 다 시도해 보셨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조합을 찾으셨죠. 3개월 후에는 공복 혈당 110, 당화혈색소 6.5%를 달성하셨어요. 체중도 6kg이 빠지고 허리둘레가 줄면서 옷 사이즈도 2치수나 내려갔대요. 지금은 시장에도 거뜬히 다니시고 친구들과 등산도 가신대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최소 3개월 이상 포기하지 않고 실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의 지지가 있었다는 것도 중요해요. 혼자서는 힘들었을 텐데 가족들이 함께 건강한 식사를 하고 응원해 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60세든 70세든 80세든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며칠만 지나면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뇨병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병이에요. 한두 달 열심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건강한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꾸준함과 인내심이에요. 혈당이 잘 조절되다가도 가끔 올라갈 수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감기에 걸리거나 잠을 못 자면 혈당이 오르거든요. 이럴 때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다시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원인을 파악해서 개선하면 돼요.
정기 검진도 꼭 받으세요. 3개월마다 당화혈 색소를 체크하시고 1년에 한 번은 합병증 검사를 받으세요. 눈, 콩팥, 발, 신경검사를 모두 받으셔야 해요. 주치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고 약을 임의로 조절하지 마세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당뇨병 교육도 받으시면 좋아요. 많은 병원에서 당뇨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영양사, 운동처방사, 간호사가 함께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제 정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7가지 식단 조합을 실천하세요. 현미밥과 들깨가루, 잡곡밥과 청국장, 고등어와 샐러드, 두부와 미역국, 호두와 사과, 아몬드와 우유, 녹차와 견과류였죠. 둘째, 하루 30분씩 일주일에 5일 걷기 운동을 하세요. 식후 30분에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셋째,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세요. 이것만으로도 식후 혈당을 30 정도 낮출 수 있어요. 넷째,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주무세요. 규칙적인 생활이 혈당 조절의 핵심이에요. 다섯째,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충분히 주무세요. 하루 7시간 이상 숙면이 필요해요. 여섯째, 정기적으로 혈당을 체크하고 기록하세요. 패턴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일곱째, 월가지 경고 신호가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조기 발견이 합병증 예방의 열쇠예요. 이 7가지만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다른 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당뇨 관리 경험이나 실천 후기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은 건강한 생활을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특히 이미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식단이나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해 보세요. 약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갑자기 약을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의사와 상의해서 서서히 조절해 나가시는 게 안전해요. 그리고 2주 이상 실천해도 개선이 없거나 오히려 증상이 악화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을 찾아가세요. 여러분, 당뇨병은 무서운 질병이지만 올바르게 관리하면 얼마든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건강한 혈당, 행복한 노년을 위해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